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기사 실기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주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올해 2020년 10월 10일 날 시행이 됐던 건축산업기사 실기 문제를 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각각의 과제별로 대략적인 답안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뒷시간에서는 또 과제별로 조금 더 상세한 답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험 문제가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2020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관연도 페이지상에서 101페이지 부분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전 교재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분들은 페이지가 약간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관연도, 사무소 관연도 문제를 쭉 넘기시다 보면은 동사무소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같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에 보시면 제가 평면도를 대략적으로 좀 작도를 해놨는데요. 하나씩 과제별로 어느 부분이 출제가 됐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A 부분 단면 상세도인데요. 계단 부분을 좀 절단을 해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작도 범위는 엘리베이터실에서부터 절반 정도 잘라가지고 오른쪽 창문까지를 절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A 단면도의 작도 범위는 한 개층을 작도를 해라라고 아마 출제가 됐을 것 같고요. 숫자도 다 나와 있네요. 왼쪽에 있는 계단창 같은 경우가 1600으로 작도를 하시면 되겠고, 가운데 계단이 쭉 세보시면 너비가 9개가 있어요. 270 곱하기 9를 해서 2430으로 작도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부분은 1670의 계단참의 길이를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단면 부분을 보시면은 사실 관연도 예전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절단이 안 돼 있긴 한데 요 주민복지시설이라는 부분을 절단을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민복지시설을 절단을 하고 바깥쪽에 있는 발코니 부분까지 좀 포함을 해놨어요. 발코니 치수는 1500 정도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주민복지시설의 작도 범위는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한 2000 정도, 2000이 정답이 아니고 한 대략 2000 정도만 그려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창호가 잘려져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잘못 그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백은도 문제겠죠. 자, 왼쪽 상단에 있는 직원 휴게실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슬래브 백은도를 작도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크기는 장변의 길이가 5400으로 주어져 있고요. 단변의 길이는 4500이니까 작도하실 때 이렇게 돌려서 작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가 창호도 문제죠. 아까 우리가 비단면 부분에서 잘려져 있는 창호도인데, 일단 창문의 짝수를 먼저 좀 파악을 해보시면은 중간에 수직선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창호의 짝수는 3짝으로 작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부분을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AW1번이다라고 기호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A라는 것은 알루미늄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W니까 윈도우잖아요. 그렇죠? 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D가 문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창으로 작도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정답에 가깝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문으로 작도하신 분들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발코니로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문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정확한 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기호 자체가 W이기 때문에 창으로 작도하시는 게 맞겠고요. 발코니로 출입을 하는 부분은 소회의실 부분에도 문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창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입이 가능하게끔 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뒤에서 이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부분 단면 상세도의 정답을 그냥 대략적으로만 일단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략적인 답안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한 개층이니까 조건에 나와 있는 층고 3500을 적용을 해서 설정을 해주시고, 뭐 늘 했던 거지 않습니까? 위아래로 작도 범위를 한 400 정도씩만 포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숫자들, 가장 오른쪽에 창호가 잘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 참여 거리가 1670입니다. 나머지 계단 부분이 2430이 되겠고요. 왼쪽 계단 참은 1600 부분으로 작도가 되겠죠. 그리고 엘리베이터실이 잘려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내가 포함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고, 하여튼 어느 정도는 작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조건에 어떤 옹벽에 대한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개념적으로 그 조건에 나와 있는 벽체대로 각각의 벽체에 대한 두께를 설정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계단 단수를 나누는 방법은 자, 늘 했던 거죠. 아래쪽 슬래브선에 0을 맞추고 계단의 단수를 쉬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이쪽도 10번, 10번 해서 20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너비는 시험지에 써 있는 것처럼 왼쪽에 0이고 너비는 9개다 그랬으니까 9를 맞춰서 뭔가의 바둑판 모양을 만들어서 작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다운 표시가 어느 쪽에 있나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되어 있고요. 올라가는 계단을 절단을 해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슬래브선을 먼저 작도를 해주시고 왼쪽부터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계단 대략적으로만 그려볼게요. 자,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단면으로 작도하시고 당연히 얘도 위로 올라가는 게 단면이겠죠. 자, 슬래브 두께 조건이 없었다면 한 150 정도가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슬래브 두께 적용하셔서 작도를 해주시고 됐어요. 그럼 나머지 계단부터 대략 완성을 하면 내려가고 있는 계단이 인면으로 보일 거니까 요 사이에 인면 계단을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계단 단수가 같습니다. 뭐 난간 부분도 특별히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배웠던 방법대로만 난간까지 작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부분에 창이죠. 그쵸? 제가 뭐 동영상 강좌 내용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뭐 창이 왜 이렇게 생겼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창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에 창문이 잘렸으니까 자, 도면을 완성을 해보면 대략 이런 식의 모양으로 오른쪽 벽이 완성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구조적인 내용을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기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쵸? 위아래로 기둥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옹벽으로만 작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세부적인 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왼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걸 틀렸다면 좀 결정적인 실수라고 보이거든요. 엘리베이터실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픈되어 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왼쪽 부분은 바닥 슬래브가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냥 중간에 옹벽이 끼워서 이 부분은 그냥 오픈되어 있는 형태로만 작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겠죠. 예. 그 부분을 좀 맞췄다면 계단을 내가 틀리지 않았고 요 슬래브를 그리지 않고 완성하셨다면 뭐 얼추 정답에 가깝게 그리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완벽한 도면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구조적인 부분만 좀 맞는다면 나머지 잡다한 것들에서 약간의 실수를 하더라도 뭐 당락에 있어서 크게 좌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대략적으로 요 정도의 답안까지는 맞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자, 그럼 요번엔 두 번째로 비단면 부분을 대략적으로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보죠. 자, 역시 한계층을 그려라 라고 되어 있다면 3600의 층고를 잡아주시고 작도 범위 위아래 쪽으로 한 400 정도씩만 설정을 하시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민복지시설하고 발코니 사이에 벽이 하나 잘려 있거든요. 그 벽체에 대한 중심선 작도를 해주시고요. 자, 왼쪽으로 발코니 부분은 도면이 요게 맞다면 1500이 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시험지에서는 얼마인지 제가 확인은 안 됐지만 하여튼 뭔가 숫자가 있었겠죠. 혹은 숫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셨는지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스케일로 재서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고 하여튼 발코니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실 안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고 싶은 만큼만 안으로 들어와서 작도 범위를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벽체가 가지고 있는 두께가 있겠죠. 옹벽에 대한 두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의 안쪽으로 뭔가 공간 쌓기가 되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벽돌도 붙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게 맞으면 된다라는 뜻이죠. 구체적으로 벽체 중심선에서 옹벽 두께를 바깥쪽으로 얼마나 하고 안으로 얼마입니까? 이거보다는 물론 그것까지 맞췄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게 좀 틀렸더라도요. 전체적인 개념은
옹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 쌓기가 있습니다. 벽돌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마저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위치가 약간 다른 거는 크게 개의치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요게 일단은 설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슬래브 상단선, 하단선을 작도하면서 바닥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작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작도 순서로 본다면 역시 조건에 아무 말도 없었다면 역시 150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바깥쪽 발코니에 당연히 난간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난간은 투시형 난간이라는 게 있고 폐쇄형 콘크리트 난간이라는 게 있다라고 배웠는데 역시 여기도 약간 실수를 좀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면을 봤더니 선이 이쪽 바깥쪽에 선이 2선 이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투시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을 봤었어야 돼요. 이 부분을. 네. 요 발코니의 끝선이 요 벽이랑 만나고 있는 부분을 잘 보셨었어야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이거 우리 사실 강좌에서 초반에 배웠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벽이 있는데 옹벽이거든요. 근데 여기 뭔가 벽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지금처럼 끊어져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확률적으로 이 벽은 벽돌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반대로 그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던데요. 연결되어 있던데요. 라고 한다면 이 벽의 재료와 이 벽의 재료가 서로 같은 거다. 이게 옹벽이라면 얘도 옹벽이겠구나.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선 잘 보시면은요. 그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콘크리트 난간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한 1200 정도로 올려서 콘크리트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자, 반대로 선생님 저는 투시형으로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실격입니까? 그런 거 없다 그랬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 때문에 그냥 실격을 시켜버린다면 이 시험은 합격률이 10%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크게 뭔가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실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점 처리가 될 것이고 감점도 엄청 많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콘크리트로 하시는 게 좀 더 정답에 가까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살펴봤을 때 왼쪽 오른쪽으로 기둥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볼을 작도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요런 거를 틀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큰 실수란 말이에요. 뭐한 얘기지만 선생님 저는 여기다 깜빡하고 볼을 그리지 않고 그냥 옹벽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격자 발표를 놨는데 제가 불합격을 했습니다. 60점이 안 나왔거나 혹은 실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한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데가 좀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여튼 볼을 작도를 하셔야 되고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잘려져 있는 창호가 창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창의 크기 대략 한 1500, 많게는 1800 정도를 내리셔서 이 부분에다 창호를 작도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평면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혹은 조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옹벽이 나와야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 쌓기가 붙어야 될 거고 벽돌까지로 마감이 돼 있어야 되겠죠. 요렇게 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머지 뭐 반자 높이 올리셔서 조건에 특별한 반자 높이가 없었다면 가장 우리가 그리기 쉬운 방법은 그냥 보의 하단을 쭉 그리는 게 가장 쉽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뭐 조건상에서 뭐 청정형 에어컨 뭐 예를 들어 그런 말이 있었다라고 제가 듣긴 했는데 뭐 그런 게 있었다면 그 안쪽에다 네모 박스 쳐주고 그 조건에 나와 있는 명칭을 기입을 하시는 정도로만 끝내셔도 되겠죠. 대략적인 답은 이 정도로 끝내시는데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뭐 바깥쪽에 뭔가가 조금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요. 하여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작도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백은도 부분을 볼게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백은도를 해설을 한다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백은이라는 거는 아파트가 됐든 사무소가 됐든 똑같은 백은법으로 하는 거고 단순히 크기가 바뀌는 것 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럼 대략적인 스케치입니다. 자, 백은도를 그린다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장변이 아래쪽으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5,400이 아래쪽으로 배치가 돼야 된다는 뜻일 거고 4,500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야지만 제대로 배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도면을 둘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릴 건데요. 그런 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쳐다보고 그릴 건데요. 이런 분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둘 다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오른쪽 부분에서 쳐다보고 그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이 오른쪽 화장실 쪽인가요? 하여튼 뭐 다른 문서고 쪽으로 이렇게 연장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아래쪽 소회의실 쪽으로도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이쪽으로 옮겼을 때요. 아래쪽으로 400 정도를 연장을 하면 되겠고 왼쪽으로 400 정도를 연장을 해서 이렇게 작도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 400의 위치가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모서리 부분에 기둥이 이렇게 다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기둥을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 기둥 크기를 고민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얼마로 할 거냐? 평면도를 가지고 내가 벽체 도표를 서로 비교를 해서 할 거냐? 뭐 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얼마로 할 거야. 뭐 이런 게 일단 판단이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릴 때도 배치를 어떻게 하지? 도면을 봤을 때는 센터가 아닌 것 같은데 요 놈은 센터 같은데 얘는 센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보이셨을 거예요. 당연히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나는 안쪽으로 얼마고 바깥쪽으로 얼마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역시 또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그게 판단이 안 된다면 그냥 반 나눠야죠. 2분의 1씩 등분해서라도 작도를 하셨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기둥을 일단 작도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들어가는 볼을 작도를 하셨겠죠. 보 크기 배우신 대로 400으로 하셨습니까? 맞잖아요. 보 폭은 400 아닙니까? 만약에 기둥 크기를 400으로 하셨다면 그냥 끝선 연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벽체 두께로 하신 분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게 실격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아쉬워요. 라멘 구조니까 그냥 보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볼을 설치를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역시 뭐 똑같죠. 뭐 단변을 기울여서 4등분을 해서 뭐 4분의 1 부분을 설정을 하셨을 거고 똑같은 거리의 4분의 1을 왼쪽 오른쪽도 작도를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찾아서 정중앙 찾았을 거고 이쪽도 정중앙을 찾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건에 나와 있는 철근의 간격을 찍으셨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뭐 배운 대로 오른쪽은 넘고 2배 찍으셨을 거고 왼쪽은 안 넘고 2배를 찍었을 거고요. 부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질문하시는 것 중에서 내용이 뭐냐면 자, 선생님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는 요 점 찍힌 게 보니까 우리 교재 모범 답안에는 몇 개가 찍혀 있는데 제가 시험장에서 그린 것은 그거랑 좀 다른데 이게 틀렸습니까? 아니라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있는 답안이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범 답안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만약에 우리 교재에는 점이 10개 찍혀 있는데 내 거는 9개밖에 안 찍혀 있습니다. 더 틀린 건가요? 실격인가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가 9개가 찍혔다면 여기도 9개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배근을 맞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배근이 틀려버리면 그건 할 말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배근도는 물론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시험장에서 그린 배근도가 말 그대로 잘 맞게 그렸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고 솔직히 난 이거 잘못 그렸는데 점 잘못 찍었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배근도는 점 하나 가지고도 실격 처리가 될 수도 있는 도면이다 그랬어요. 무조건 제가 실격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근도 이 배근 점을 잘못 찍는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배근이 잘못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0점 처리를 해버려도 할 말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채점은 채점 위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판단을 하시겠죠.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뭐 그냥 힘내세요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요번 시험 문제가 아파트가 아니고 약간 그보다 어려운 사무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 틀린 게 아니라 같은 수험생들이 많은 실수들을 했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를 했더라도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듭니다. 자, 하여튼 배근을 맞게 했느냐, 내가 그린 거에 대해서 배근을 맞게 했고 내가 그린 거에 대해서 치수를 맞게 썼고 그랬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뜻이에요. 뭐 이런 분들 가끔 뭐 질문 주시는데 뭐 어쩌고 여기 뭐 벤트를 안 꺾었어요. 여기에 뭐 단부, 중앙부 이런 거 안 썼어요. 상부, 중앙부 이런 거 하부 안 썼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 감점이에요. 아니 그것 때문에 실격이다 그러면 합격생이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감점을 예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창호도 부분입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금 실수를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정답, 채점위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정답은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창으로 작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높이는 한 1500, 많게는 1800 범위 내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폭이 혹시 시험지에서 폭이 없었다면 뭐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그냥 주변의 숫자를 참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요게 4500 정도가 되니까 4500에서 요거 좀 빼고 요거 좀 빼고 해서 난 한 3000으로 할까? 뭐 3500으로 할까? 이런 분도 계셨을 것 같고요. 아니면 가장 현명한 선택은 축척을 재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여튼 뭔가의 폭이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짝입니다. 세 짝이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 4등분을 하세요. 4짝을 만드세요. 4짝을 만들고 가운데를 그리지 마세요. 그러면 요게 세 짝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작도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세 짝의 폭이 다 같아도 큰 문제 안 됩니다. 너무 맘 쓰지 마십시오. 알겠죠? 이것도 이것 때문에 뭐 큰 문제가 되는 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봐도요, 뭐 요게 약간 뭐 가운데가 좀 더 좁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세 등분을 해주시고 각각의 창에 대해서 마기하고 선대 부분을 작도를 하는데 1, 3번을 앞으로 뺄 거냐 혹은 2번을 앞으로 뺄 거냐 뭐 요런 거 정도만 좀 판단을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방충막이라든지 코킹 표시 뭐 이런 거 했다면 조금 더 좋겠고요. 안 했으니까 큰일입니다가 아니라 그런 거 했다면 조금 더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제가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우리 교재 모음담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위까지의 높이가 얼마입니다. 이런 게 자꾸 써 있어요. 뭐 FL 바닥에서부터 창까지 얼마입니다. 요거를 제가 써놨는데 사실 아까 우리가 비단면 그릴 때요. 비단면 그릴 때 대충 답이 뭐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창이 이렇게 내려오고 벽이 만들어지고 바닥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요 숫자가 사실 요거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써도 된다고요. 없어도 된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창호만 정확하게 맞았고 기타 주변의 글씨들을 그냥 어느 정도 쓰셨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각각의 과제별로 조금 더 자세한 답안을 제가 그려보긴 할 건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 보신 분들이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강의 때 늘 말씀드리죠.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려라. 어차피 내가 마음 쓴다 그래서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궁금하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발표일까지 기다리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계속 같은 말씀 드렸지만 특정 한 부분이 틀려서 실격이라면 이 시험은 합격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채점하실 때도 채점관분들이 두세 분이 모이셔서 회의를 하시고 이번 시험 문제의 주안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채점을 하자. 요거는 틀리면 안 된다. 요거 틀리면 실격을 시키자.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부분 틀리면 요 정도만 감점을 하고 요렇게 해서 채점을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냥 뭐 한두 부분 틀렸다 그래서 크게 맘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설명은 이 정도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A 단면부터 조금 더 자세한 답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